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 토익 LC 담당 박하늘입니다. 오늘 9월 26일 총평 들어갈 텐데요. 오늘 총평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주소 보이시죠? 여기 www.hackers.co.kr 들어가시면 토익 관련한 자료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상단 아이콘에 토익 클릭하셔서 무료 강의와 무료 자료들 다운받아서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험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리스닝은 파트 1 난이도가 중상이었어요.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난이도였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다음에 더 잘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트 3 난이도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파트 3는 난이도가 평이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컬러드된 부분이 제가 여러분께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떤 팁을 얻어가야 되는지 다룰 그런 항목들이니까 눈여겨보시고 이런 식으로 오늘 출제가 됐었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런 장면이 다음 시험에 출제가 됐다 하면은 이 단어를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facing이라는 단어죠. 이 facing이란 단어는 마주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표현에 있어서만 facing이 아닌가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facing은 이렇게 사물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요 facing 체크됐으면 이번에 resting이라는 표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resting은 쉬다 라는 뜻도 되지만 resting은 두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The woman is resting her hand on her laptop 이라는 표현이면 정답으로 채택 가능하겠죠? 자, 그럼 뭐다? 이 사람은 지금 손을 노트북에 두고 있는 상태니까 두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resting 정답 표현으로 가능하겠네요. 다음에 만약에 이 장면에서 us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노트북을 사용 중이죠. 따라서 the woman is using the laptop 이라는 표현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겠네요. 참고. 자, 마지막 이 placed라는 단어인데요. 이 placed는 놓여진 상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놓여진 상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컵이 테이블 위에 놓여진 상태잖아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A cup has been placed on the table 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정답으로 이 placed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facing, 마주보는 거, resting, 쉬거나 두고 있는 거, using, 사용 중인 거, placed는 놓여진 상태라는 거 단어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 1 다른 문제인데요. 이 사진에 보면은 여자가 지금 옷을 걸고 있기도 해요. 맞죠? 그래서 여자가 옷을 걸고 있다라는 표현, hanging이라는 표현 쓸 수 있는데요. 자, 여자가 꼭 옷을 거는 동작 중이 아니더라도 이 hanging이라는 단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hanging은 걸려있다 따라서 사물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걸려있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단어예요. 자, 이 단어 외에도 floating 이런 단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떠있다. 누가 뜨게 만들지 않더라도 사물이 자체적으로 둥둥 떠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 hanging, floating, 그 다음에 standing. 자, 사물이 꼭 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물이 서 있는 표현, 어디 무언가가 놓여져 있는 표현에도 standing이라는 표현이 쓰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과 사물이 나오면 사람이 굳이 이 동작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이 다음 시험에 나왔다 했을 때 한번 대비해 볼게요. 자, a woman is hanging a clothes. 이래도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표현 체크해 볼게요. 비빙헝, 이거는 사람에 의해 이 헝되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 가능한데요. 자, 이 비빙 PP가 들렸을 때는 사람이 나와서
요 뒤에 PP 동작 중인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is being hung 이라는 표현이 들렸어도 이 사람이 지금 걸고 있는 동작 중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 stacked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stacked는 쌓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번 쌓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랑 꼭 세트로 가져가야 될 표현은 piled up, 이것도 쌓여져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some clothes are stacked 라는 표현이 출제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Some clothes are stacked on the rack 이런 식으로. 그럼 옷들이 지금 겹겹이 쌓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표현 또한 정답으로 채택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정답으로 쓸 수 있는 표현 뭐다? hanging, is being hung 또는 are being hung, 복수였다면 are이 비동사로 출제가 되겠죠. are being hung 마지막으로 stacked와 piled up 표현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 시험에 나왔다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단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계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계단 관련된 표현에서는 보통 오르내리다 라는 동작 표현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계단을 오르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럴 때 쓰일 만한 표현은 going up the stairs 라는 표현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체크, 올라가고 있다는 going up the stairs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라는 표현은 going down the stairs가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계단 관련된 표현 체크하고 요 climbing up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climbing up도 오르다. 반면에 climbing down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려가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오르내리는 계단 관련 표현 체크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계단이 나오면 간혹 가다가 출제 확률이 높은 단어가 있어요. 바로 stepping 또는 stepping onto 라는 표현인데 이 step은 밟다 또는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epping과 onto가 함께 쓰이면 밟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표현에서, 이 장면에서 stepping onto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 아이와 이 사람들은 계단을 밟고 있죠? 표면을 밟고 있기 때문에 stepping onto라는 표현 정답으로 우리 가져갈 수 있다 이거죠? 자, 넘어가기 전에 명사 단어, 중요한 단어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여기 계단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난간이 있어요. 난간 보이시죠? 저렇게 뭔가 잡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난간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railing이라는 난간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토익 파트 1에서. 이 표현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도로의 일부분은 지금 포장이 된 상태이고 도로의 다른 한 부분은 비포장 도로인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some parts, 일부분 또는 some parts 대신에 비슷한 표현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portion이라는 표현인데 이것 또한 부분, 어느 비율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하면은 어느 쪽이 하면서 빨리 주어를 따라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 some parts를 봤더니 have been unpaved라는 표현이 들렸어. 자, 요렇게 pp라는 표현이 쓰이면은 뭐뭐한 상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뭐한 상태인지는 알겠는데 이 단어를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이 unpaved 단어는 비포장된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비포장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some parts have been unpaved라고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도로 한 부분이 비포장 도로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걸 뜻하는 이 장면의 이 한 부분을 뜻하는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분 이런 표현들 체크하고 unpaved, 비포장된 상태다 단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마지막에 이것도 알아두면 너무너무 유익한 표현이어서 가져왔어요. 자, 이 along이라는 표현은 어디를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 라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along이 조금 출제가 될 법한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Some trees have been planted along the road 이런 식으로 또는 Some trees are planted along the street 이런 식으로 길가를 쭈루룩 따라서 심어져 있고 나 있죠? 따라서 그런 의미의 쭈루룩 뭐뭐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라는 표현의 along도 많이 파트 1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트 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중에서도 1번 문제 주로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1번으로. 그럴 때는 단어를 좀 잘 들어주면 돼요. 문장이 이상한 발음, 어려운 내용 다 들을 필요가 없고 그 이상하고 어려운 발음 속에서 내가 이해할 만한 단어를 딱 잡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지문 첫 문장 아니면 첫 두 문장째쯤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medical, clinic, doctor, checkup 또는 examination 이거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거는 검진, 진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험뿐만 아니라 약간 병원 스타일, 병원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병원 세트다 하면서 이 단어가 들리면 medical, clinic, hospital 이런 쪽에 답을 골라주셔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단어를 조금 잘 듣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자, property 무슨 뜻이죠?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건 자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산이 좀 대표적이에요? 빌딩, 땅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자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property, building, residence, real estate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좀 집 관련된 거, 부동산 관련된 거, 부동산 중개업자스러운 거 이런 단어를 좀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property, 자산, building, residence는 house랑 똑같은 뜻이에요. 집 있죠, house? 얘도 집과 관련된 용어라는 거 체크하고 real estate, 얘도 요즘 자주 출제가 되는 애니까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집스러운 애들 축에 속합니다.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dietary food eat menu. 요런 건 좀 어떤 애들이에요? 음식 관련된 거죠. 식단 관련된 거. 요런 애들도 이 단어가 나왔으면 얘를 찾을 수 있는지, 이 단어가 시험에 나왔으면 얘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빨리 세트 체크하고 묶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해요. 마지막 볼게요. 자, 문제 속에서 supply가 아이템으로 꼭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4개 빨간색으로 체크된 이 4개 단어들이 물건, 물품, 용품이라는 세트 비슷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물건들이라는 거 한번 단어 정리 체크해보고 시험에서 근데 supply 대신에 candies 아니면 tools, chocolate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꼭 보기에 캔디나 tools가 고지곳대로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잘한 물건들이 언급된다면 좀 이런 포괄적인 supply, item, goods, products 이런 스타일의 애들을 빨리 찾아주는 게 단어, 주제, 장소 파악하기 팁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에 이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offer to do는 제안 유형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그냥 너 이렇게 할래? 제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do? 이거는 여자가 뭘 해주겠다고 하냐. 자기가 선뜻 나서서 내가 동사해줄게 이러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offer to do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표현이 시그널이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내가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 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내가 선뜻 이거 해줄게 라고 할 때 나오는 표현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선뜻 너를 도와줄게 라고 offer 하고 싶어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I can assist you. Should I help you? Why don't I assist you? I'll be glad to give you a hand. 아니면 I'm happy to 동사. 이런 식으로 I can, should I, why don't I 등등 뒤에 동사 표현을 주의해서 이 선뜻 해주겠다고 하는 답을 고르는 게 또 offer to도 잘 푸는 팁이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의도 파악 유형이에요. 이 의도 파악, 즉 인용어구 관련된 문제가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신 없어하는 유형이기도 한데 그냥 잘 듣고 의도를 파악해 볼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의도 파악 큰 따옴표 어쩌고 저쩌고 띠리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조금 말을 파악해 놓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B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지만 A 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B가 말하기 전에 A 말의 핵심을 좀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한번 파악해 볼까요? A가 나는 콜라 2병을 시켰는데요. 이랬어. 그럼 A가 한 말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콜라를 2병을 샀다. 2병을 시켰다. 이거잖아요. 근데 B가 이 2병 관련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야. 주문 내역 보시면 한 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언급된 2병 관련해서 어떤 거예요? 2병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2병 관련된 사항을 정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B 의도 파악 그냥 무작정 듣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푼다? 앞에 여자 또는 남자의 말 주제, 핵심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B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 B는 진짜 한 병이라고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정보 전달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자가 잘못 알고 있다. 사실 2병이 아니다. 1병일 것이다. 라는 여자의 실수, 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는 걸까요? 주제와 뉘앙스 2개 일치하는 거?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악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가볼게요. 요것도 인용어구인데 혹시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 싶으면 이걸 잘 풀면 돼. 한번 풀어볼게요. B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다? B 말 나오기 전에 A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들어볼게요. 자, A가 나랑 같이 놀자 이랬어. 그럼 A의 의도는 뭐예요? A는 주제. 놀자잖아. 놀자. 이게 놀고 싶은 애야. 그래서 주제가 놀자였는데 A 말을 들은 B가 우리 지금 교실에서 물이 새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앞에 A에 대한 주제가 뭐였어? 놀자 했는데 물이 새고 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답 골라보세요. 물이 지금 교실에서 새고 있으니까 나가서 놀자예요? 아니면 앞에 여자 언급한 A 또는 여자 또는 남자가 언급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에요. 거절이에요. 앞에 여자가 놀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물이 새고 있다.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 놀 수 없다. 놀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핑계를 대면서 조금 미루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뭐다? 같이 놀자. 물이 새고 있으니까 나중에 놀아야겠다. 놀 수 없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나중에 놀자가 정답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의도 파악 문제를 풀 때 앞문장을 조금 더 체크 끄적끄적 쓰면서 좀 공부를 해볼 것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가르치고 있는 고희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9월 26일 토익 총평으로 파트 2, 4 같이 설명드리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해커스 토익 사이트, 해커스 어학원이 엄청 이제 많은 수업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해커스 토익 사이트 따로 찾아오시면요. 무료 자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원 수업 듣고 더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 다들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자료 있고요. 그 다음에 PC 버전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자료 똑같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총평할 때마다 중난이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가 마침 바로 직전 총평도 같이 했었었는데 그때는 좀 쉬웠어요 라는 말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중상 난이도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막 특별히 어렵다는 거가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텐데 답이 어렵게 나오는 게 어려운 걸 수도 있고 답은 어떻게든 찾았는데 사실 내가 무슨 내용을 알고 푼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뭔가 풀긴 풀었는데 자신이 없다. 이런 느낌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어휘라든지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맨날 시험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토익 공부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이런 거 내가 조금 관심 있게 미리 생각해 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부분들 간단하게 정리해 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파트 2는 뭐죠? 질의응답? 질의응답? 근데 질의응답이라고 잘 안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질의응답하면 question and answer에서 Q&A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영어로 우리가 토익의 파트 2는 question and response라는 표현을 써요. 꼭 정답을 찾자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가장 어울릴 법한 반응을 저 주관식이 아니에요. 어울릴 법한 반응을 보기 3개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이런 의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오늘 간략하게 볼 건데 정답을 찾으실 때 기대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답인 거 뻔한데 하는 오답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정도 이제 기초가 좀 다져진 분들이라면 고득점 만점 위에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그렇게 3가지 포인트 한번 찝어볼게요. 제가 2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파트 2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 언제 수업이 끝나나요? 언제 강의가 시작하나요? 언제 행사가 끝나나요? 뭐 맨날 물어보죠. 맨날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 이벤트도 어떨 때는 수업, 어쩔 때는 강의, 어쩔 때는 뭐 회의.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물어볼 건데 기본적으로 취지는 똑같아요. 언제 행사가 시작하나요? 언제 행사가 끝나나요?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뭐 시점을 답으로 찾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2시에, 10분 후에, 종치면 이런 류의 답변이 이제 잘 어울리는 다시 얘기하면 시점을 제공하는 정보. 어디에 가장 가까운 역이 있나요? 장소를 물어볼 때 뭐 가장 가까운 역, 가장 가까운 지점, 가장 가까운 뭐 화장실 이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뭐 어디 옆에, 어디 앞에 이런 식의 표현.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너무 당연한 정답들. 그래서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답변. 이런 거는 뭐 맞나? 틀리나? 더 들어볼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답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은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어요? Factory, fact. Supervisor, supermarket. Department, apartment. Train, training. 어때요? 약간 말장난 하는 것 같죠? 약간 말장난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질문에서 factory란 단어가 나왔었는데 보기에서 fact 이런 소리가 들린다. 질문에서 supervisor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보기에서 supermarket이란 소리가 들린다. 뭐지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파트 2에서는 이런 거 나오면 오답인 거 빨리 찾아.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단어가 중복이 됐을 때 무조건 오답이다. 이거는 사실 약간 위험해요. 왜냐하면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 왜 늦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늦잠 자서 늦었어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늦는다라는 말 반복이 되는 게 늘 오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노린다는 거죠. 일부러 그런 단어 써서 오답을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Factory, fact, supervisor, supermarket, department
디파먼트도요. 디파먼트 우리 부서의 디파먼트가 될 수도 있고 보기에서 디파먼트 스토어, 백화점의 디파먼트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 기계 중에 에어 컨디셔너 있죠? AC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에어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에어 컨디셔너인데 사실 에어 컨디셔너라는 말에 컨디셔너만 따로 놓고 보면 머리 감을 때 샴푸랑 컨디셔너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반복이 된 단어들은 사실 뜻으로 외우면 별로 연관이 없어 보여요.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발음하는 걸 썩 좋아하시진 않지만 얘네들은 이제 소리로 익숙해져야 되는 애들이니까 적어놓고 종알종알 따라하면서 많이 복습해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나가서 점점 만점을 노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무엇을 너는 샀느냐 가게에서 그러면 이 질문에 전제로 깔고 가는 건 뭐예요? 너가 뭔가를 샀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뭘 샀니? 를 물어보는 건데 구경만 했어. 안 샀어. 질문에서 전제로 깔고 있는 부분을 이제 반전, 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너는 참석을 할 거니 회의에? 그러면 참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실 확인을 묻는 대답에 아직 못 정했어. 여러분 사실 확인이라는 건 답변이 yes나 no로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회의 참석할 거야? 응, 할 거야. 너 회의 참석할 거야? 아니, 안 할 거야. 이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답변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주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정했어. 상황 봐서 이런 식으로 중간 부분인 거죠. 그런 유형의 답변, 반전이라든지 회피 등의 정답 유형을 연습하시는 게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의 분들은 여기를 미리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시작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 의문사, 의문문에 이제 뭐 정보를 주는 거, 간단한 것들, 함정이 좀 없을 만한 것들 위주로 연습을 하셔서 일단 반 이상을 맞춰놓고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요렇게 변형되는 게 있구나, 요렇게 조금 함정이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거는 이제 2단계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파트 4로 넘어가 봅시다. 파트 4는 오늘 제가 이렇게 4개로 나눠봤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자, 그 다음에 따옴표 문제 2개,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좀 참신하지 않아요? 내용들이? 자, 부동산 개발업자는 최근에 이제 뭐 지난번 총평을 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하죠. 왜냐? 제가 학생일 때는 이런 직업을 몰랐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몰랐었어요. 근데 알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이었고 드라마에도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었고 내가 저 직업을 몰랐었다니. 자,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real estate developer라든지 property developer라고도 하고 아니면 앞에를 싹 빼버리고 그냥 developer라고 등장하기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를 develop 하느냐? 그게 저 real estate, property, 부동산, 땅, 건물 얘기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 놀려서 뭐 해요? 뭐라도 지어서 돈 벌어야지.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예쁘게 건물 지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찾아보면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디벨로퍼가 뭐 하는 사람이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원래 존재하는 집을 개조를 해서 이익을 위해서 다시 되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울리는 단어가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real estate, property, 그 다음에 build, 그 다음에 sell, profit 요런 단어들. 그래서 real estate property는 다 부동산, 땅,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build, 짓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팔아서 돈을 번다. 요거까지도 이익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냥 또 다른 직업이에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그냥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 저런 직업이 있다는 걸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 이런 말. 대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파트 4 지문을 듣는데 우리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예를 들어서 강사가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앞뒤 상황을 모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을 일단 탁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 진짜 오래 걸렸어. 그거 하는데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진짜 잘했어. 대단해.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 진짜 돈이 한두 푼 든 게 아니야. 뭐 다 그럴싸하죠. 따옴표 문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각의 보기가 다 이것도 괜찮은 거 같고 저것도 괜찮은 거 같고 아니면 아예 이 따옴표 말이랑 이 보기 4개랑 대체 무슨 상관이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포인트예요. 직전이랑 직후 둘 다 중요한데요. 직후는 사실 듣고 나서니까 어렵지 않아요. 직전은 벌써 시작한 거야? 고기 눈치를 빨리 채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끌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중요하죠. 자,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디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다 했어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 발표 하나 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냐라고 하셨을 수 있지만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PPT를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다. 왜냐면 이거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직전에 아니 발표 준비 하나 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 말 하나 때문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시간 오래 걸릴만 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도 감안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구역마다 직원이 있어 이런 말인데 자 상황을 조금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가게 매니저예요. 가게 매니저고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우리 가게 구경 오신 거 개업하는데 가게 구경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구역마다 직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를 못 들었어요. 그 앞에를 못 들은 상태에서 보기만 보면 구역마다 직원이 있어. 여기는 물건 관리를 잘하는구나. 아니면 돈도 많아. 그렇게 구역마다 직원을 다 놓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구역마다 직원이 있으니까 전자제품 궁금하면 전자제품 직원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생활소품 이런 거 궁금하면 그 직원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그쵸. 그 앞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게 주인인데 여러분한테 저희가 물건을 계속 들여오고 있는 중이어서 모든 물건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역에는 직원들이 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격이 궁금하시면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뜻을 전달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파트 3나 파트 4의 따옴표 문제는 여러분 그 말을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그 앞에 무슨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 건지 얘가 지금 자기가 뭔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표현을 쓴 건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덧붙이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쓴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직전 상황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따옴표 문제의 순서가 중요할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따옴표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상황이 빌드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의도까지 파악을 하라고? 말도 안 돼. 버려도 돼요. 내가 지금 막 만점을 목표로 한다 하시는 분들 말고 지금 연습하는 중이다. 650, 700, 750 만들어가는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따옴표 문제 1번 나오는 거 풀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차라리 의도라는 거는 듣고 보니 그런 얘기였어? 약간 늦게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1번 문제 따옴표가 나올 때는 잠깐 제쳐놓고 푸셔도 괜찮고 대신에 이제 2번이나 3번의 따옴표 문제가 나오면 그 앞 문제에서 넘어올 때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점수 잡는 Hackers.